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봉대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대는 세 사람이 겨우 들만한 짐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 회전이 조금 느려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마을의 과부인 충주댁이 봉대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아침밥은 먹었니? 오늘 우리 집 지붕에 기와 몇 장을 다시 얹어야 하는데 내가 힘이 좋으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충주댁 어르신. 물론입니다요. 망태기랑 사다리만 빌려주시면 지금 바로 올라가겠소이다. 봉대는 씩씩하게 충주댁을 따라가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덥고 기와에 이슬이 맺혀 평소보다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지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끈이 풀려 봉대의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충주댁이 바로 아래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충주댁은 얼굴을 붉히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말이여, 방망이여? 저런 왕건이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그날 봉대는 다친 엉덩이를 부여잡고 충주댁의 안방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충주댁이 찬 죽을 가지고 와 슬며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봉대야, 엉덩이는 괜찮으냐? 별거 아니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나을 거요. 헌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숨기고 살았어? 숨기다니. 제가 무엇을 숨겼단 말이. 그런 왕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나 좀 해주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수다. 헌데 충주댁께서 웃으시니 제가 다 괜스레 가슴이 뛰는구먼요. 봉대야, 내가 서방 잃은 지 10년이 넘어 버렸구먼. 해서 내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지 않겠어?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내 속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수다. 헌디 충주댁께서 외로우시다면야 기와 올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겠지요. 그날 밤, 봉대는 지붕 대신 충주댁의 위에 올라탔고 밤이 새도록 충주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쾌락에 자지러졌습니다. 봉대는 이름처럼 그 봉이 실로 거대하여 충주댁 평생에 처음 보는 크기였답니다. 그녀는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원을 푼 충주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충주댁은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봉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째 이 속이 아직도 벅차구나. 봉대야, 너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라면 내 팔자가 참말로 복받은 팔자일 텐데. 간만에 소원을 푼 충주댁은 다음 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이웃의 나주댁이 봉대를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우리 집 아궁이가 자꾸 연기만 뿜는다. 내가 한번 봐줘야 쓰겄어. 고장이 났단 말씀이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요. 봉대는 대뜸 나주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헌데 부엌 아궁이는 멀쩡했고 재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아궁이가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요. 나주댁은 대답 대신 치마를 허리까지 훌쩍 걷어 올렸습니다. 저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아궁이가 말썽이다.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불씨가 도통 붙지를 않는구나. 아이고 망측해라. 나주댁.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다 안다. 봉대야. 충주댁이 누구 덕에 밤마다 웃음꽃이 피는지. 나도 좀 웃어보자, 봉대야. 참말로 동네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니. 이래갖고 마을 일을 어찌하겠소. 내 입에 자물쇠를 걸었으니 염려 붙들어 매렴. 그리하여 봉대는 나주댁 아궁이의 불씨도 다시금 활활 살려주었습니다. 봉대가 부직갱이를 휘두르자 나주댁은 김을 제대로 뿜어냈습니다. 그날 밤 나주댁의 아랫목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대는 일찌감치 나주댁의 집을 나섰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가슴에만 묻으시오. 나랑 단단히 약속한 거요. 헌데 나주댁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작 총각일세. 한 달치 뗄감을 하루 만에 다 태웠네. 아주 내가 소원을 풀었구먼. 나주댁과의 일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옆 마을에서까지 과부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은 봉대의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복의 봉대 총각, 우리 집 아궁이도 한번 손봐주게나.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여? 우리 집 구들장이 먼저요. 설마 새치기 하는 것이오? 순서는 내가 첫째지. 난 동이 트기도 전에 와서 기다렸다니까. 그렇게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난장판이 되었고 봉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식은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 주시오. 난 그저 일이나 도우러 다닌 것뿐이요. 우리가 옆마을에서 왔다고 이리 내쫓는 것이요? 이게 무슨 천대란 말이야? 그러게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온 줄 알기나 해? 그러지 말고 날짜를 하나씩 정해주면 될 거 아니요? 하루에 한 집씩. 이런 망측한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요? 이러다 동네 체면이 다 말아먹히겠구먼. 봉대는 머리를 싸매고 고개를 저었지만 과부들의 눈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마을 장정들이 많이 죽어 이 근방에는 과부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부직갱이는 하나인데 손볼 아궁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죠. 하여 봉대는 결국 옆 마을까지 원정을 가며 과부들의 집을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봉대가 자꾸만 옆 마을에 머무르자 이번엔 동네 과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간 거요? 옆 마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 뭐요? 이러다 우리 마을 보물을 통째로 뺏기게 생겼구먼. 이럴 게 아니라 봉대를 찾으러 가야겠어. 결국 마을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무엇이요? 봉대가 무슨 당신네 마을 재산이라도 된단 말인가? 옳은 말씀이지. 여기엔 아직 봉대 맛을 못 본 과부들이 수두룩하구먼.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절대 못 돌려주니 그리 알아. 서로 봉대를 내놓으라며 소리치다 결국 과부들 사이에 머리채를 잡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좀.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겠소이다. 봉대가 붉어진 얼굴로 외치자 그제야 과부들의 싸움이 멈추고 모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봉대야, 그건 그냥 해본 말인 거지. 설마 정말로 떠날 작정은 아니겠지? 나 하나 때문에 동네가 이리 시끄러워서야 되겠소? 이러니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는 말이오. 봉대의 엄포의 과부들은 일단 싸움을 멈추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봉대를 차지하려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렸을까? 봉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밤놀이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과부들에게 시달리니 몸이 축날 수밖에요. 슬슬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진 봉대는 마침내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분간 마을을 뜨든지 해야지. 이러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 그렇게 봉대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봉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마을 과부들은 그제야 힘을 합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봉대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갔어? 옆 마을에도 없다는데 숨어도 단단히 숨었구먼.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해서 봉대를 찾읍시다. 그 시각 봉대는 산속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마음은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조용한 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하구만.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봉대가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덤불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휘청이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여인은 옷자락이 찢기고 얼굴엔 흙이 묻은 채 바위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봉대가 여인의 발목을 살피니 퉁퉁 부어오른 것이 단단히 삔 게 틀림없었습니다. 봉대는 주저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이래선 산길을 더 걷기 어렵겠소. 일단 내 집으로 모시고 가겠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신뢰가 안 된다면 귀한 분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대라고 하오. 그저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요. 봉대는 여인을 효원 마님을 업고 자신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상처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기엔 괜찮을 거요. 며칠이라도 여기서 쉬시며 상처를 추스르시오. 누추하다니요. 이리도 따뜻한 마음씨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봉대님. 마님의 말씨는 나긋나긋했고 행동거지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대는 그런 마님 앞에서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사흘이 지나 마님의 발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던 마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동쪽을 넘어 강릉에 갈 일이 있으신지요? 그럴 땐 이 편지를 들고 이대감 댁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알아볼 것이외다. 아니, 이대감 댁이라니요. 혹시 강릉에서 이름난 그 대갓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이 제 친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만 며느리이니 잘 봐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효원 마님은 시아버지인 이대감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 언젠가는 꼭 갚고 싶습니다. 강릉에 오시면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효원 마님이 떠난 뒤 봉대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과부들은 난리가 났지만 봉대는 그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효원 마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요?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요? 사내란 것이 평생 참을 수 있겠어. 지가 오고 싶을 때까지 어디 한번 지켜나 봐야겠구먼.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박 영감이 허겁지겁 봉대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이복의 봉대. 집에 있는가? 큰일 났네. 내 집 황소가 진창에 빠지고 말았어.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꿈쩍을 안 하는구먼. 자네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리 달려왔네. 그러십니까요? 어서 가보시지요. 봉대가 들판에 도착하니 과연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진창에 앞다리를 푹 빠뜨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됐습니다요. 어르신. 그냥 놔두시고 가만히 계셔보시고요. 봉대는 진창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황소의 뒷다리 밑으로 손을 넣어 무거운 숨을 내쉬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황소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대는 황소를 번쩍 들어 마른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야. 자네, 사람만. 장정 셋이서 못하던 걸 혼자서 해내는가? 이리도 무지막지한 줄은 몰랐구먼. 별거 아닙니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봉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을 탄 무사들의 선두에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이 먼 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봉대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날 이후
봉대님이 늘 마음에 걸려 다시 찾게 되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본 봉대님의 힘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 힘을 이 촌구석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그 강릉 저택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가기 전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더 단련하시면 훗날 나라의 큰일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봉대님은 타고난 분이시니 반드시 큰일에 필요하실 겁니다. 봉대는 망설였지만 효원마님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이토록 권하신다면 따라가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효원마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헌데 일행은 강릉이 아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2억에 넘은 끝에 도착한 곳은 무술을 연마하는 군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님, 여기가 강릉은 아닌 듯 싶은데요. 여긴 산중 훈련소입니다. 봉대님께서는 먼저 이곳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봉대는 깜짝 놀랐지만 존경하는 효원마님의 말이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영에서 효원마님은 회색 갑주를 입은 장수, 최검객에게 봉대를 소개했습니다. 최검객,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천성이 강골이니 크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촌뜨기에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진창에 빠진 황소를 혼자서 들어 올리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다. 최검객은 봉대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가 큼직한 바위덩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힘이 장사라 들었다. 그렇다면 저 바위덩이를 들 수 있겠나? 한번 해보지요. 봉대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힘을 주자 어른 몸통만 한 바위가 들썩거리더니 이내 허리춤까지 번쩍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검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군. 좋다. 일단 합격이다. 그날 이후 최검객은 봉대에게 온갖 무술을 가르쳤고 봉대는 배우는 족족 몸에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군영 내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대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봉대가 최검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강릉에 데려간다 하셔서 따라왔습니다요. 헌데 한 해가 넘도록 훈련만 하고 있지 않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그리 성급할 것 없네. 마님께서 큰 뜻을 품고 계시기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 뜻을 펼칠 날이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더 인내해보게.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에 비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최검객이 무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도래하였노라. 모두 복면을 쓰고 무기를 챙기거라. 최검객은 봉대에게도 복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봉대,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이 거사는 자네 없이는 완성될 수 없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릉의 이대감을 기억하나. 그 자가 효원마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들었다네? 우리의 거사는 이대감에게 징벌을 내리는 일일세. 최검객의 호령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말을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이대감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대감은 마님을 배신한 자다. 그 집에는 사병이 많으니 절대 방심 마라. 봉대, 자네는 나와 함께 앞장서게. 수십 명의 무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가장 앞에서 대문을 통째로 걷어차 무너뜨렸습니다. 저택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당황한 이대감은 이내 무사들에게 붙들려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무사들을 끌어들이다니.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성시푸냐? 마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란 없다.
이대감,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으로 벨 것이다. 최검객이 칼을 빼어들자 봉대가 다급히 그를 막아섰습니다. 검객나리, 잠깐만 멈추시지요. 이 대감께서 어찌되었건 마님의 시아버지라 하셨소. 그런 분을 이리 쉽게 배다니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요. 그 순간 누군가 급히 말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을 든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최검객, 비켜주십시오. 이대감의 피는 제 손으로 직접 씻겠습니다. 마님은 칼을 뽑아 들고 이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거라. 뒤편에서 똑같은 얼굴의 여인이 달려와 효원 마님의 칼을 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부도덕한 짓이냐? 어서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두 여인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봉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봉대님,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효원입니다. 지금껏 봉대님을 이끈 자는 제가 아니라 제 쌍둥이 여동생 효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리까리합니다요. 그럼 지금까지의 마님이 가짜고 지금 오신 마님이 진짜 효원 마님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아이는 제 행세를 하며 봉대님을 훈련시켜 시아버님을 제거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심지어 산적을 동원해 절 죽이려 하였지요. 그제야 봉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산에서 쫓기시던 것도 맞습니다. 효진이가 고용한 자들에게 쫓기던 중이었지요. 그때 봉대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봉대는 입술을 깨물며 칼을 땅에 꽂고 이대감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소. 모두 칼을 거두시오. 그러자 효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너도 방해가 되는구나. 최검객. 저자도 포함해서 모조리 죽여라. 최검객과 자객들이 덤벼들었지만 봉대는 그들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집어던지고 무기를 죄다 부러뜨렸습니다. 봉대,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당해낼 성시푸냐? 당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소. 어서 물러가시오. 검객나리. 봉대는 달려드는 최검객의 허리춤을 붙잡아 바람개비처럼 돌리다 기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최검객은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객이 쓰러지자 그 틈을 타 효진은 도망쳤지만 길끝에서 진짜 효원마님에게 옷깃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동생아. 죄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흉계를 꾸민 일당은 모조리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이대감은 봉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논 열마지기와 반 열마지기를 자네 명의로 돌려주겠네? 봉대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나무 그늘 아래 효원마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봉대님. 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인지 연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봉대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미 대감댁을 떠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갈 곳도 저를 붙들어줄 이도 없지요. 그러니 봉대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대는 말없이 마님을 바라보다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어디든지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은 이대감이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나 새살림을 차렸고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이제야 마님은 제 색시입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온전히 서방님 것이어요. 봉대는 그 무시무시한 거대 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담대한 효원마님도 그 앞에서는 기가 질렸습니다. 온 동네 과부들을 만족시켰던 봉대는 이제 그 모든 힘을 오직 효원마님에게만 쏟아부었고 마님은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 없이는 더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한편 옛 마을의 충주댁과 나주댁은 봉대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니, 이놈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이요? 그러게 말이야. 그 크고 묵직한 몽둥이를 이제 어디 가서 다시 찾는단 말인가? 기운이 빠진 과부들은 발걸음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후로도 봉대와 효원마님은 아들, 딸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이 녀석들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행복하게 늙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바람이 불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고 저녁이면 봉대와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봉대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대는 세 사람이 겨우 들만한 짐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 회전이 조금 느려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마을의 과부인 충주댁이 봉대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아침밥은 먹었니? 오늘 우리 집 지붕에 기와 몇 장을 다시 얹어야 하는데 내가 힘이 좋으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충주댁 어르신. 물론입니다요. 망태기랑 사다리만 빌려주시면 지금 바로 올라가겠소이다. 봉대는 씩씩하게 충주댁을 따라가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덥고 기와에 이슬이 맺혀 평소보다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지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끈이 풀려 봉대의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충주댁이 바로 아래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충주댁은 얼굴을 붉히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말이여, 방망이여? 저런 왕건이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그날 봉대는 다친 엉덩이를 부여잡고 충주댁의 안방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충주댁이 찬 죽을 가지고 와 슬며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봉대야, 엉덩이는 괜찮으냐? 별거 아니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나을 거요. 헌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숨기고 살았어? 숨기다니. 제가 무엇을 숨겼단 말이. 그런 왕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나 좀 해주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수다. 헌데 충주댁께서 웃으시니 제가 다 괜스레 가슴이 뛰는구먼요. 봉대야, 내가 서방 잃은 지 10년이 넘어 버렸구먼. 해서 내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지 않겠어?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내 속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수다. 헌디 충주댁께서 외로우시다면야 기와 올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겠지요. 그날 밤, 봉대는 지붕 대신 충주댁의 위에 올라탔고 밤이 새도록 충주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쾌락에 자지러졌습니다. 봉대는 이름처럼 그 봉이 실로 거대하여 충주댁 평생에 처음 보는 크기였답니다. 그녀는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원을 푼 충주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충주댁은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봉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째 이 속이 아직도 벅차구나. 봉대야, 너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라면 내 팔자가 참말로 복받은 팔자일 텐데. 간만에 소원을 푼 충주댁은 다음 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이웃의 나주댁이 봉대를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우리 집 아궁이가 자꾸 연기만 뿜는다. 내가 한번 봐줘야 쓰겄어. 고장이 났단 말씀이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요. 봉대는 대뜸 나주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헌데 부엌 아궁이는 멀쩡했고 재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아궁이가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요.
나주댁은 대답 대신 치마를 허리까지 훌쩍 걷어 올렸습니다. 저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아궁이가 말썽이다.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불씨가 도통 붙지를 않는구나. 아이고 망측해라. 나주댁. 그게 무슨 말씀이여? 다 안다. 봉대야. 충주댁이 누구 덕에 밤마다 웃음꽃이 피는지. 나도 좀 웃어보자, 봉대야. 참말로 동네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니. 이래갖고 마을 일을 어찌하겠소. 내 입에 자물쇠를 걸었으니 염려 붙들어 매렴. 그리하여 봉대는 나주댁 아궁이의 불씨도 다시금 활활 살려주었습니다. 봉대가 부직갱이를 휘두르자 나주댁은 김을 제대로 뿜어냈습니다. 그날 밤 나주댁의 아랫목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대는 일찌감치 나주댁의 집을 나섰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가슴에만 묻으시오. 나랑 단단히 약속한 거요. 헌데 나주댁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작 총각일세. 한 달 치뗄감을 하루 만에 다 태웠네. 아주 내가 소원을 풀었구먼. 나주댁과의 일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옆 마을에서까지 과부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은 봉대의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복의 봉대 총각, 우리 집 아궁이도 한번 손봐주게나.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여? 우리 집 구들장이 먼저요. 설마 새치기 하는 것이오? 순서는 내가 첫째지. 난 동이 트기도 전에 와서 기다렸다니까. 그렇게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난장판이 되었고 봉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식은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 주시오. 난 그저 일이나 도우러 다닌 것뿐이요. 우리가 옆 마을에서 왔다고 이리 내쫓는 것이오? 이게 무슨 천대란 말이야? 그러게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온 줄 알기나 해? 그러지 말고 날짜를 하나씩 정해주면 될 거 아니오? 하루에 한 집씩. 이런 망측한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요? 이러다 동네 체면이 다 말아먹히겠구먼. 봉대는 머리를 싸매고 고개를 저었지만 과부들의 눈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마을 장정들이 많이 죽어 이 근방에는 과부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부직갱이는 하나인데 손볼 아궁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죠. 하여 봉대는 결국 옆 마을까지 원정을 가며 과부들의 집을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봉대가 자꾸만 옆 마을에 머무르자 이번엔 동네 과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간 거요? 옆 마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 뭐요? 이러다 우리 마을 보물을 통째로 뺏기게 생겼구먼. 이럴 게 아니라 봉대를 찾으러 가야겠어. 결국 마을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무엇이요? 봉대가 무슨 당신네 마을 재산이라도 된단 말인가? 옳은 말씀이지. 여기엔 아직 봉대 맛을 못 본 과부들이 수두룩하구먼.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절대 못 돌려주니 그리 알아. 서로 봉대를 내놓으라며 소리치다 결국 과부들 사이에 머리채를 잡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좀.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겠소이다. 봉대가 붉어진 얼굴로 외치자 그제야 과부들의 싸움이 멈추고 모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봉대야, 그건 그냥 해본 말인 거지. 설마 정말로 떠날 작정은 아니겠지? 나 하나 때문에 동네가 이리 시끄러워서야 되겠소? 이러니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는 말이오. 봉대의 엄포의 과부들은 일단 싸움을 멈추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봉대를 차지하려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렸을까?
봉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밤놀이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과부들에게 시달리니 몸이 축날 수밖에요. 슬슬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진 봉대는 마침내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분간 마을을 뜨든지 해야지. 이러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 그렇게 봉대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봉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마을 과부들은 그제야 힘을 합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봉대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갔어? 옆 마을에도 없다는데 숨어도 단단히 숨었구먼.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해서 봉대를 찾읍시다. 그 시각 봉대는 산속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마음은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조용한 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하구만.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봉대가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덤불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휘청이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여인은 옷자락이 찢기고 얼굴엔 흙이 묻은 채 바위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봉대가 여인의 발목을 살피니 퉁퉁 부어오른 것이 단단히 삔 게 틀림없었습니다. 봉대는 주저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이래선 산길을 더 걷기 어렵겠소. 일단 내 집으로 모시고 가겠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신뢰가 안 된다면 귀한 분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대라고 하오. 그저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요. 봉대는 여인을 효원 마님을 업고 자신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상처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기엔 괜찮을 거요. 며칠이라도 여기서 쉬시며 상처를 추스르시오. 누추하다니요. 이리도 따뜻한 마음씨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봉대님. 마님의 말씨는 나긋나긋했고 행동거지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대는 그런 마님 앞에서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사흘이 지나 마님의 발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던 마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동쪽을 넘어 강릉에 갈 일이 있으신지요? 그럴 땐 이 편지를 들고 이대감 댁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알아볼 것이외다. 아니, 이대감 댁이라니요. 혹시 강릉에서 이름난 그 대갓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이 제 친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만 며느리이니 잘 봐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효원 마님은 시아버지인 이대감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 언젠가는 꼭 갚고 싶습니다. 강릉에 오시면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효원 마님이 떠난 뒤 봉대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과부들은 난리가 났지만 봉대는 그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효원 마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요?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요? 사내란 것이 평생 참을 수 있겠어. 지가 오고 싶을 때까지 어디 한번 지켜나 봐야겠구먼.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밖 영감이 허겁지겁 봉대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이복의 봉대. 집에 있는가? 큰일 났네. 내 집 황소가 진창에 빠지고 말았어.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꿈쩍을 안 하는구먼. 자네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리 달려왔네. 그러십니까요? 어서 가보시지요. 봉대가 들판에 도착하니 과연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진창에 앞다리를 푹 빠뜨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됐습니다요. 어르신. 그냥 놔두시고 가만히 계셔보시고요.
봉대는 진창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황소의 뒷다리 밑으로 손을 넣어 무거운 숨을 내쉬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황소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대는 황소를 번쩍 들어 마른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야. 자네, 사람만. 장정 셋이서 못하던 걸 혼자서 해내는가? 이리도 무지막지한 줄은 몰랐구먼. 뭐, 별거 아닙니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봉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을 탄 무사들의 선두에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임원 댁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봉대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날 이후 봉대님이 늘 마음에 걸려 다시 찾게 되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본 봉대님의 힘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 힘을 이 촌구석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그 강릉 저택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가기 전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더 단련하시면 훗날 나라의 큰일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봉대님은 타고난 분이시니 반드시 큰일에 필요하실 겁니다. 봉대는 망설였지만 효원마님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이토록 권하신다면 따라가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효원마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헌데 일행은 강릉이 아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2억에 넘은 끝에 도착한 곳은 무술을 연마하는 군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님, 여기가 강릉은 아닌 듯 싶은데요. 여긴 산중 훈련소입니다. 봉대님께서는 먼저 이곳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봉대는 깜짝 놀랐지만 존경하는 효원마님의 말이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영에서 효원마님은 회색 갑주를 입은 장수, 최검객에게 봉대를 소개했습니다. 최검객,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천성이 강골이니 크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촌뜨기에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진창에 빠진 황소를 혼자서 들어 올리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다. 최검객은 봉대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가 큼직한 바위덩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힘이 장사라 들었다. 그렇다면 저 바위덩이를 들 수 있겠나? 뭐, 한번 해보지요. 봉대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힘을 주자 어른 몸통만 한 바위가 들썩거리더니 이내 허리춤까지 번쩍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검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군. 좋다. 일단 합격이다. 그날 이후 최검객은 봉대에게 온갖 무술을 가르쳤고 봉대는 배우는 족족 몸에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군영 내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대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봉대가 최검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강릉에 데려간다 하셔서 따라왔습니다요. 헌데 한 해가 넘도록 훈련만 하고 있지 않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그리 성급할 것 없네. 마님께서 큰 뜻을 품고 계시기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 뜻을 펼칠 날이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더 인내해보게.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에 비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최검객이 무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도래하였노라. 모두 복면을 쓰고 무기를 챙기거라. 최검객은 봉대에게도 복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봉대,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이 거사는 자네 없이는 완성될 수 없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릉의 이대감을 기억하나? 그 자가 효원 마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들었다네? 우리의 거사는 이대감에게 징벌을 내리는 일일세. 최검객의 호령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말을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이대감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대감은 마님을 배신한 자다. 그 집에는 사병이 많으니 절대 방심 마라. 봉대, 자네는 나와 함께 앞장서게. 수십 명의 무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가장 앞에서 대문을 통째로 걷어차 무너뜨렸습니다. 저택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당황한 이대감은 이내 무사들에게 붙들려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무사들을 끌어들이다니.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성시푸냐? 마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란 없다. 이대감,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으로 벨 것이다. 최검객이 칼을 빼어들자 봉대가 다급히 그를 막아섰습니다. 검객나리, 잠깐만 멈추시지요. 이 대감께서 어찌되었건 마님의 시아버지라 하셨소. 그런 분을 이리 쉽게 배다니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요. 그 순간 누군가 급히 말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을 든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최검객, 비켜주십시오. 이대감의 피는 제 손으로 직접 씻겠습니다. 마님은 칼을 뽑아 들고 이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거라. 뒤편에서 똑같은 얼굴의 여인이 달려와 효원 마님의 칼을 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부도덕한 짓이냐? 어서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두 여인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봉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봉대님,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효원입니다. 지금껏 봉대님을 이끈 자는 제가 아니라 제 쌍둥이 여동생 효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리까리합니다요. 그럼 지금까지의 마님이 가짜고 지금 오신 마님이 진짜 효원 마님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아이는 제 행세를 하며 봉대님을 훈련시켜 시아버님을 제거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심지어 산적을 동원해 절 죽이려 하였지요. 그제야 봉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산에서 쫓기시던 것도 맞습니다. 효진이가 고용한 자들에게 쫓기던 중이었지요. 그때 봉대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봉대는 입술을 깨물며 칼을 땅에 꽂고 이대감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소. 모두 칼을 거두시오. 그러자 효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너도 방해가 되는구나. 최검객. 저자도 포함해서 모조리 죽여라. 최검객과 자객들이 덤벼들었지만 봉대는 그들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집어던지고 무기를 죄다 부러뜨렸습니다. 봉대,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당해낼 성시푸냐? 당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소. 어서 물러가시오. 검객나리. 봉대는 달려드는 최검객의 허리춤을 붙잡아 바람개비처럼 돌리다 기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최검객은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객이 쓰러지자 그 틈을 타 효진은 도망쳤지만 길끝에서 진짜 효원마님에게 옷깃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동생아. 죄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흉계를 꾸민 일당은 모조리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이대감은 봉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논 열마지기와 반 열마지기를 자네 명의로 돌려주겠네? 봉대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나무 그늘 아래 효원마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봉대님. 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인지 연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봉대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미 대감댁을 떠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갈 곳도 저를 붙들어줄 이도 없지요. 그러니 봉대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대는 말없이 마님을 바라보다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어디든지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은 이대감이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나 새살림을 차렸고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이제야 마님은 제 색시입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온전히 서방님 것이어요. 봉대는 그 무시무시한 거대 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담대한 효원마님도 그 앞에서는 기가 질렸습니다. 온 동네 과부들을 만족시켰던 봉대는 이제 그 모든 힘을 오직 효원마님에게만 쏟아부었고 마님은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 없이는 더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한편 옛 마을의 충주댁과 나주댁은 봉대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니, 이놈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이요? 그러게 말이야. 그 크고 묵직한 몽둥이를 이제 어디 가서 다시 찾는단 말인가? 기운이 빠진 과부들은 발걸음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후로도 봉대와 효원마님은 아들, 딸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이 녀석들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행복하게 늙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바람이 불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고 저녁이면 봉대와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봉대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대는 세 사람이 겨우 들만한 짐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 회전이 조금 느려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마을의 과부인 충주댁이 봉대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아침밥은 먹었니? 오늘 우리 집 지붕에 기와 몇 장을 다시 얹어야 하는데 내가 힘이 좋으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충주댁 어르신. 물론입니다요. 망태기랑 사다리만 빌려주시면 지금 바로 올라가겠소이다. 봉대는 씩씩하게 충주댁을 따라가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덥고 기와에 이슬이 맺혀 평소보다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지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끈이 풀려 봉대의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충주댁이 바로 아래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충주댁은 얼굴을 붉히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말이여, 방망이여? 저런 왕건이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그날 봉대는 다친 엉덩이를 부여잡고 충주댁의 안방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충주댁이 찬 죽을 가지고 와 슬며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봉대야, 엉덩이는 괜찮으냐? 별거 아니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나을 거요. 헌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숨기고 살았어? 숨기다니. 제가 무엇을 숨겼단 말이. 그런 왕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나 좀 해주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수다. 헌데 충주댁께서 웃으시니 제가 다 괜스레 가슴이 뛰는구먼요. 봉대야, 내가 서방 잃은 지 10년이 넘어 버렸구먼. 해서 내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지 않겠어?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내 속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수다. 헌디 충주댁께서 외로우시다면야 기와 올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겠지요. 그날 밤, 봉대는 지붕 대신 충주댁의 위에 올라탔고 밤이 새도록 충주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쾌락에 자지러졌습니다. 봉대는 이름처럼 그 봉이 실로 거대하여 충주댁 평생에 처음 보는 크기였답니다.
그녀는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원을 푼 충주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충주댁은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봉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째 이 속이 아직도 벅차구나. 봉대야, 너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라면 내 팔자가 참말로 복받은 팔자일 텐데. 간만에 소원을 푼 충주댁은 다음 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이웃의 나주댁이 봉대를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우리 집 아궁이가 자꾸 연기만 뿜는다. 내가 한번 봐줘야 쓰겄어. 고장이 났단 말씀이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요. 봉대는 대뜸 나주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헌데 부엌 아궁이는 멀쩡했고 재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아궁이가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요. 나주댁은 대답 대신 치마를 허리까지 훌쩍 걷어 올렸습니다. 저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아궁이가 말썽이다.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불씨가 도통 붙지를 않는구나. 아이고 망측해라. 나주댁.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다 안다. 봉대야. 충주댁이 누구 덕에 밤마다 웃음꽃이 피는지. 나도 좀 웃어보자, 봉대야. 참말로 동네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니. 이래갖고 마을 일을 어찌하겠소. 내 입에 자물쇠를 걸었으니 염려 붙들어 매렴. 그리하여 봉대는 나주댁 아궁이의 불씨도 다시금 활활 살려주었습니다. 봉대가 부직갱이를 휘두르자 나주댁은 김을 제대로 뿜어냈습니다. 그날 밤 나주댁의 아랫목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대는 일찌감치 나주댁의 집을 나섰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가슴에만 묻으시오. 나랑 단단히 약속한 거요. 헌데 나주댁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작 총각일세. 한 달 치뗄감을 하루 만에 다 태웠네. 아주 내가 소원을 풀었구먼. 나주댁과의 일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옆 마을에서까지 과부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은 봉대의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복의 봉대 총각, 우리 집 아궁이도 한번 손봐주게나.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여? 우리 집 구들장이 먼저요. 설마 새치기 하는 것이오? 순서는 내가 첫째지. 난 동이 트기도 전에 와서 기다렸다니까. 그렇게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난장판이 되었고 봉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식은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 주시오. 난 그저 일이나 도우러 다닌 것뿐이요. 우리가 옆마을에서 왔다고 이리 내쫓는 것이요? 이게 무슨 천대란 말이야? 그러게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온 줄 알기나 해? 그러지 말고 날짜를 하나씩 정해주면 될 거 아니오? 하루에 한 집씩. 이런 망측한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요? 이러다 동네 체면이 다 말아먹히겠구먼. 봉대는 머리를 싸매고 고개를 저었지만 과부들의 눈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마을 장정들이 많이 죽어 이 근방에는 과부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부직갱이는 하나인데 손볼 아궁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죠. 하여 봉대는 결국 옆 마을까지 원정을 가며 과부들의 집을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봉대가 자꾸만 옆 마을에 머무르자 이번엔 동네 과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간 거요? 옆 마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 뭐요? 이러다 우리 마을 보물을 통째로 뺏기게 생겼구먼. 이럴 게 아니라 봉대를 찾으러 가야겠어. 결국 마을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무엇이요? 봉대가 무슨 당신네 마을 재산이라도 된단 말인가? 옳은 말씀이지.
여기엔 아직 봉대 맛을 못 본 과부들이 수두룩하구먼.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절대 못 돌려